최근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이슈와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 오후 초대석입니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수도권의 대규모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콜센터나 PC방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코로나19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관리할 예정인데요. 오후 초대석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님 모시고 관련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실 대구만 쳐다보고 있다가 서울 시민들 어제 정말 깜짝 놀랐잖아요. 그렇죠. 구로구 콜센터에 직원이 한 200여 명 정도 되는데 예. 벌써 90명을 지금 넘겼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황이? 그렇죠. 확진자? 지금 콜센터가 그 빌딩에서 3개의 층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문제가 됐던 층이 지금 11층입니다. 거기에만 200여 명이 지금 네. 근무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총 3개 층을 합하면 550여 명의 그런 네. 직원들이 콜센터 밀집된 곳에서 계속 업무를 하고 있었던 거죠. 네. 지금 11개 층에서 가족을 포함해서 94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다른 층 포함해서 계속 검사를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확진자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 문제가 된 11층에서 93명, 물론 직원과 가족을 포함한 거죠? 네, 93명이? 94명이요. 94명. 예. 그러면 앞으로도 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워낙에 이게 그 11층의 지금 확진자들만 확인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네, 네. 워낙에 복합 빌딩이었고 네. 또 이분들이 서울과 수도권, 경기 인천지대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워낙에 집 출퇴근을 하셨고 네. 또 확진되는 사이에 노출된 기간도 한 일주일 정도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이 지금 비상에 걸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확진자들이 자신이 확진이 되기 전에 이 출퇴근을 하면서 그 지역이 왜 구로구에 신도림동 바로 근처거든요. 그렇죠. 인구 유동 규모가 엄청나게 많은 곳인데 예. 더군다나 출퇴근 시간 이 지하철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밀집해 조금은 그 이용객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예. 이게 그럼 서울 전역으로 퍼질 그런 우려가 큰데 어느 정도 지금 우려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뭐 그냥 네. 뭐 어느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정도긴 한데요. 하루하루 네. 증가세를 좀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학조사를 하면서 원인을 찾아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감염원이 확인이 안 됐고요. 네. 또 이런 밀접 접촉자들을 지금 확인하고 있긴 한데 네. 사실은 이렇게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네. 좀 어려움은 있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그럼 11층은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7층에서 9층도 콜센터가 다른 콜센터가 있는데 그렇죠. 거기 직원만 해도 지금 550명인데 예. 그분들이 뭐 엘리베이터도 같이 탔을 테고 또 같은 휴식 공간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7층에서 9층까지 콜센터 직원의 검사가 이루어진다면 그쪽에서도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빌딩의 구조상 엘리베이터가 홀수층이랑 짝수층으로 따로 이용이 되게 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노출자가 어느 층에서 다수가 나오는지 좀 더 보긴 해야 되는데요. 네. 11층에서만 집중적으로 나올 것인지 아니면 다른 층에서도 콜센터 직원끼리의 교류가 있는 것인지 네. 이런 것들도 보아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그 11층 이상의 14층부터는 오피스텔 주거 지역이었습니다. 오피스텔이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100세대 이상의 그런 140여 명의 사람들이 주거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 빌딩의 사용자들은 우선은 증상 발현 유무부터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필요에 따라서 검사를 순차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그 콜센터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게 이제 지난 8일이라고 했는데 예. 정부에서는 이미 4일께부터 의심 환자가 있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도대체 이 최초 감염이라고 할까? 처음 확진자가 어떤 분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과연 이 감염이 됐을까? 이게 굉장히 지금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오리무중이죠. 첫 네. 확진자도 그렇고 네. 첫 증상이 있었던 분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뭔가 대구 경북과의 관련성, 뭐 신천지와의 관련성 또는 중국이나 이런 여행력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요. 네. 그 시발점이 어디였는지 도대체 누구로부터 도래됐는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라고 말할 수 네. 있겠습니다. 지금 잠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네. 신천지와의 관련성 했는데 일부 신천지 교도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그런데 그분들은 다 음성이었다. 이렇게 박원순 서울시장 얘기를 했는데 예. 이 신천지 교도 관련성을 과연 공개하는 게 맞느냐 틀리냐 논란은 있을 텐데 이게 이제 그래서 제2의 신천지 뭐 이런 슈퍼 전파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은 있는데 예. 신천지 교도와 관련이 없는 게 그나마
다행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관련성이 없다라고 확정질 네. 수는 없고요. 네. 하지만 어떤 연골고리가 있는지 조금 더 검증은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제2의 신천지라고 얘기하는 건 아마 신천지 교민 때문에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네. 그 콜센터 직원들이 밀집된 공간에서 200여 명이 장시간 노출되기 때문에 네. 오늘 그런 폭발적인 슈퍼 전파가 될까봐 우려하는 목소리로 언론에서 제2의 신천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혹시 네이밍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한 분은 그 콜센터 다니다가 그만두시고 바로 또 제주도에 또 여행을 당일치기로 다녀오신 걸로 돼 있고 그분이 이제 확진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 제주도도 그냥 지금 비상에 걸렸는데 예.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확진이 되기 그렇죠. 전에 여러 곳을 다녔기 때문에 도대체 예. 어떤 분들이 어느 곳을 다녔는지 그래서 뭐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나와서 인천도 지금 비상에 걸렸는데 지역별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지금 조사 중에 있긴 하지만 네. 뭐 그동안에 마트나 백화점에 다녔었고 가족 중에 또 버스 운전자도 계셨고요. 그런 만큼 이번에 수도권과 서울 안에서의 그런 파장은 꽤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업무 환경 자체가 감염이 쉽게 이제 됐다. 물론 파티션이 돼 있어서 한 1m 정도에 이렇게 파티션이 있기 때문에 뭐 침이 튀지 않는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감염의 그 우려는 굉장히 높은 작업 환경이잖아요. 예,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근로 환경이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네. 더더욱이 노출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실제로 파티션이 있긴 하지만 충분히 가려지지 않는 높이이고요. 네. 1m 간격으로 이렇게 책상에 다닥다닥 붙어 있고 네. 그 콜센터 근무했던 직원의 증언을 들어보면 네. 그 실제로 하루 종일 말을 하기 때문에 네. 보통의 이런 호흡기 증상이나 감기를 달고 사는 건 대반수고 네. 다반사고 네. 네. 실제로 그런 누가 감기 기침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통화를 하다가 옆으로 돌려서 기침을 하게 되다 보니 그렇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죠. 예, 기침하면. 옆에 있는 네. 직원들한테도 노출될 우려가 있고요. 네. 특히 점심 때 그런 같이 도시락을 먹으면서 또 네. 그렇게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푸는 네. 하나의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다. 네. 그만큼 밀폐된 곳에서 소독이나 아니면은 환기 같은 시스템에 대한 네. 개념이 취약했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네. 이번 네. 사건이 그런 데서 도래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취재한 바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쓰기가 어렵다 그러는데 사실 이미 많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그 환경인 거죠. 그런데도.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하루 종일 전화 업무를 해야 되고요. 네. 특히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그 고객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 네. 부분이 있는 만큼 네. 마스크를 쓰는 경우에는 듣는 사람도 답답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본인도 아무래도 숨쉬기도 곤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쓴다 하더라도 썼다 벗다 네. 하는 반복적인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말을 안 하고 마스크를 쓰고 말을 안 해도 굉장히 예. 불편한데 마스크를 쓰고 서너 시간을 얘기하면 마스크 안이 아마 침 범벅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습기 차서 많이 네. 힘드실 겁니다. 네. 실제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에 거기서 근무하시는 콜센터 직원들이 마스크를 또 스스로 또 준비를 해야만 하니까 그렇죠. 환경이 좀 매우 취약하다고 취약하다고 볼수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있겠죠. 그런 그 이른바 감염 뭐 고위험 집단이랄까 이런 것들이 지금 PC방도 좀 문제가 되고 몇 군데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렇죠. 폐쇄된 공간에서 좀 여러 시간 네. 머무를 수 있는 PC방이나 클럽이나 네. 노래방이나 그런 집단에 대한 앞으로의 감염 관리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강제로 뭐 폐쇄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런 감염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부가 매뉴얼을 주고 격려를 하고 네. 또 최대한의 그런 밀집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네. 시스템이 세팅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서울시가 특히 뭐 이제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그런 고위험 집단에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 하는데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콜센터에서 과연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뭐 거리 띄어서 앉는다든지 서로 이렇게 앉는다든지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된다든지 취지는 좋지만 현실에서 과연 작동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 고위험 근무 네. 환경에 대한 감염 관리 매뉴얼을 준다고 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 환기를 시키고 네. 소독을 자주 한다거나 네. 손 씻기를 생활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손 세정제를 비치하고 네. 특히나 뭐 유연 근무제나 재택근무를 온라인 근무를 이런 네. 것들을 격려하면 좋지만 그럴 수 없다는 현실이면 네. 더더욱이 사람 간의 근무 환경에서의 거리 두기를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시시켜야 네. 최소한의 밀접 접촉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굉장히 이제 큰 규모의 또 콜센터는 그런 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조그만 곳에서는 원청 업체가 도와주지 않으면 손 세정자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죠. 서울시는 정부가 요구한 이른바 가이드라인을 지키기도 어려울 텐데 예. 그럴 경우에는 또 폐쇄 명령도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아예 사업 자체를 못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콜센터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 입장에서도 사실 의료 감염 관리를 강화하라고 네. 그런 규제가 심각하게 강화되면 네. 병원의 부담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잘 지키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사업장이나 근무 환경에서 네. 잘 지킬 수 있도록 계속 뭔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네. 격려를 해주고 컨설팅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을 주고 매뉴얼을 주면서 그런 직원들한테 감염 관리에 대한 인식, 네. 교육을 시킨다면 적어도 점심 때 도시락은 같이 먹지 않는다. 네. 예, 그리고 자주 손을 씻는다. 네. 기침할 때는 최소한 기침 예절을 지킨다. 네. 이런 것들로만으로도 네.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모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콜센터 같은데 집단 감염도 문제인데 이분들이 출퇴근할 때 러시아워 때는 출퇴근 시간에는 아무리 이용객이 줄었다 하더라도 지하철이나 버스에 특히 지하철에 사람이 많아요. 예. 오늘도 저도 한 10시, 오전 10시쯤 이렇게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젊은 친구들이 둘이 마스크도 하지 않고 큰 소리로 떠들더라고요. 이런 시민들은 정말로 예의가 문제가 아닌가. 예, 요즘에는 더더욱이 그런 국민 의식이 네. 높아졌기 때문에 네. 대중교통 사용할 때는 또 마스크 그리고 네. 되도록이면 밀접 접촉을 하지 않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네. 손 씻기를 더 생활화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네. 그런 철저한 국민 의식 속에 그런 준수가 잘 되어야지 네. 우리가 최소한의 그런 상황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때 보면 마스크를 쓰고 일하기 어려운 직종들이 이런 콜센터 직원들도 있지만 또 뭐 요가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꽤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이 지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런 직종들이 꽤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좀 선제적으로 네. 그런 어려운 직종, 열악한 환경에서는 어떻게 좀 대안을 가질 수 있을지 네. 우선적으로 마스크를 지급하거나 이런 보호 네. 용구나 아니면 손세정제 이런 것들을 지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우선은 수도권 그리고 서울권이 지금 코로나19에 비상이 걸린 만큼 네.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계속적인 움직임이 있는데 동참해서 되도록이면은 집 외 다른 활동은 최소화하는 노력도 같이 수반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시민들이 여전히 불안하고 이제 서울에도 대구와 같은 사태가 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해서 어떤 분은 뭐 마스크 2장을 이렇게 덧대서 사용하기도 한다는데 예. 그런 거의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글쎄요. 우선은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비말 접촉이기 때문에 우선 침방울이 튀지 않도록 하는 것과 함께 네. 손으로 매개하는 뭔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너무 다닥다닥 붙어있지 않은 곳이라면 적당한 거리가 있다면 꼭 마스크가 필요하지는 않다는 게 정부의 일반적인 메시지인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 겹과 두 겹이 크게 한 겹 했다고 노출이 되고 두 겹 네. 했다고 노출이 안 되고 그 차이가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어제 뭐 인터넷에서 상당히 화제가 됐었는데 예. 반드시 좀 거리만 좀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 그렇게 더 마스크를 더 쓸 필요가 없다 뭐 그런 얘기시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첫 마스크라도 비말 네. 노출을 막는데 그래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요. 네.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너무 잘 하려고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렇게 심각하지만 사실 지금 유럽이 갑자기 확산이 많이 돼서 그쵸. 특히 이탈리아 같은 데는 정말 아주 무서운 속도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거꾸로 그런 쪽에서 다시 와서 또 확진을 우리나라의 확산세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걱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매를 더 빨리 맞았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안정되더라도 이제 세계 대유행으로 네. 갈 거기 자명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2차 유입이 되지 않도록 방역 태세를 더 촘촘히 네.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탈리아와 이란을 네. 우리나라가 특수 검역 국가로 지정을 하고 이제 앞으로 유입되는 인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의하겠다라는 의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망률이 거의 6.2%가 되더라고요. 6.2%. 예, 그만큼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지만 사망자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순간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의료 대응도 많이 어렵다라는 메시지가 또 이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네. 지금 이제 대구 경북은 워낙에 초기에 이게 신천지 교회가 터져서 저희가 대응을 좀 빨리 한 측면이 있는데 대구 경북 이외에 다른 지역으로 지금 막 확산이 되는 것 같으니까 지자체들이 좀 긴밀하게 면밀하게 대책을 하려면 어떤 부분들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됩니까? 이 코로나 싸움에서. 실제로 어느 지역이든 지금 대구 경북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우선 의료 자원이 잘 구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 자원. 예, 환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했을 때 검체 검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 그리고 확진되었을 때 경중과 중증을 판단해서 생활지원센터 그리고 입원 병실 이렇게 잘 이렇게 정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에 대해서 의료 자원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전에 우선은 폭발적인 그런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런 사업장, 고위험군들이 있는 생활시설이나 그런 요양원, 이런 복지시설을 점검하면서 바이러스 노출자가 없는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입출입의 발열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대구 경북에서도 병상이 모자라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지금도 그런데 서울 경기 뭐 인구의 절반 이상 있는 이곳에서 만약에 확진이 덜어난다면 병상 부족 저희들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 이 치료센터도 충분히 확보를 해놓을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도 계속해서 환자가 노출되면서 원내 병원이 폐쇄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도 유의를 하면서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폐쇄 조치를 하는 것도 예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원내 감염에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각 병원마다 이런 노출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매뉴얼을 업데이트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명지병원의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